교재 있죠, 저 빨간색. 나눠준 거 다 집에 놔두고 왔어요. 네. 오시는 분들이 책대로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거의 토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듣는 걸 지금.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책 보시면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예요. 일단 여기 오기가 가까워서 좋고요. 저는 여기 상인동 살거든요. 주제가 영어인데 제가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잘할 것 같아요? 연락으로 그러죠. 진짜요? 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오다 사탕 먹으면서 왔거든요. 사탕이 이게 지금 빨리 녹질 않네. 제한된 시간에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당연히 못하죠. 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엄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웠는데 삼형제 제가 중간이에요. 엄마 혼자서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 초등학교 돌아가시고 4학년 때쯤 되니까 엄마 혼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키울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제 대구에서 유명한 전통적인 섬유공장 노동자였어요. 배 짜는데 알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엄마가 다니던 그 배짜는 공장이 겨울이 되면 일감이 없는 거라. 이거 일본말로 힘아진다 이렇게 말해요. 힘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대. 그러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우리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다른 공장에, 원래 주 전공이 아닌 다른 공장에 취직하는 거라. 그러려면 기숙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이제 건사를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친척집에 보내줬어요. 이제 우리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줘서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전학을 계속 다니고 이 친척집 저 친척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군데를 다녔는데 요즘 엄마들처럼 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뭐 되팔고 뭐 이런 일하고 이사 다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성문시장 뒷골목에 보면 인쇄골목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은 남산동으로 대부분의 인쇄골목이 빠져나갔는데 그 인쇄골목에 한 인쇄소에 제가 사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못 다니고 계속 공장에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관에 드리는가 하면 제가 그 학습의 기초가 하나도 없다. 학교를 못 다니고 겨우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 영어를 못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 기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죠.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어쩌면 저처럼 엄마들도 보니까 뭐 영어 못하게 생겼네 좀. 그 영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뭐 더 복 받은 것이고 이제 못한다고 가정하고 대부분 못하잖아요.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면 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니는 잘하니까 그렇게 키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 이제 학부모 영양 강화 교육을 하러 오게 됐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래 됐지.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가 4살 때, 4살 무렵에 제가 어떤 이유로 이제 하여튼 어디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앉게 됐죠. 우리 와이프가 출근하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아이를 돌보는 일밖에 당시 할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30대 초반, 초중반 때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가 돌보기 시작했어요. 4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놀이방 보내고 먼저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방 챙겨가지고 이제 보내고 또 차 오면 받고 뭐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하고 뭐 이렇게 제가 아이를 키웠어요. 4살 때부터. 지금 우리 아이가 25살인데 지금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모 대학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게 2가지 중요한 경험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까 아이가 제게 태어났고 제가 교육을 맡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내 가장 큰 서점에 나갔어요. 제일서적이라고. 요즘은 뭐 영풍, 알라딘, 교보, 막 대형 서울 서점들이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서적이 제일 크는데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 엄마들은 보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나면 엄마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언니들하고 이제 접선해가지고 먼저 키운 경험을 막 묻고 있잖아요. 적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이른바 정보라고 얻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더라고.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차 한잔 할래 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제가 참 외로웠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간 게 서점, 시내 서점 나가서 육아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 닥치는 대로 제가 육아서적 읽다 보니까 뭐가 딱 감이 하나 딱 잡혔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게 딱 하나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한 짓이 뭔가 하면 어린이 전문 서점을 아예 손을 잡고 다닌 거죠. 요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막 전집하는 곳을 간판을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건 좀 뭐 사기에 가깝죠.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은 이제 그렇게 전집을 뭉텅 막 이렇게 목 건드려서 사는 그런 서점이 아니라 한 권 한 권을 이제 정성껏 만든 단행본을 파는 서점. 이게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전국에 한 80군데 있었어요. 대구에도 3군데, 4군데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망하고 없죠. 인터넷 서점 들어서고 또 엄마들이 전집을 워낙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서점의 기능은 거의 다 마비되어 있지만 지금도 달서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전문 서점 호치호치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봤어요? 봤어요? 저는 못 보고. 제가 그 서점에 4살 때부터 출입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근데 도서관에도 뭐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어요. 저는 대명동 살아가지고 남부 도서관 가봤는데 너무 막 낙후하고 학교 도서관도 그렇고요. 요즘 학교 도서관 그래도 좀 좋아진 편인데 옛날 학교 도서관에 이제 집에서 책 한 권씩 가져오라 하거든요. 요즘은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책을 구입하지만 책 가져오라면 각각의 집에서 제일 보이고 싶은 책 이거 들려주고 학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도 완전히 쓰레기 더미지 도서관이 아니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데리고 어린이 서점을 다녔는데 그게 우리 애가 그 어린이 서점에서 더 이상 책 읽을 수준을 넘어서 버릴 때까지 한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그 후로는 이제 뭐 시내 서점 나가고 교보나 뭐 이런 데 가고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뭐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이렇게 됐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열흘에 한 번씩 꼭 가니까 그 서점 주인이 저를 주목해서 한 10여 년을 관찰한 후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저보고 자기 서점에 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서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특강 한 번 했는데 엄마들이 듣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예 매번 하자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벌써 12년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11시만 되면 그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 서점 호세호치에서 제가 엄마들과 함께 아이 키우기에 대해서 한 학기는 돈 안 들이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어머니들과 함께 제가 아이 키운 경험과 이런 걸 나누고 있죠. 또 다른 중요한 경험 하나는 오늘 영어와 관련된 건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유명한 아줌마가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사이트를 문을 열었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알아요? 잠순회라고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트죠. 거기서 이제 이 사이트가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를 이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막 소문을 내 퍼뜨렸거든요. 사교육 들이지 않고 학원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영어 사교육 하려면. 근데 막상 해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영어를 짜다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애들은 고생하고 또 집집마다 좋은 학원 보낼수록 저녁에 애 단어 외워야 돼요. 좋은 학원 가면요, 단어 못 외우면 체크해보고 단어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 안 되면 집에 안 보내줘. 그러니까 엄마들 붙잡아가지고 저녁상 물리고 애 단어 내일 거 외웠는지 테스트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엄마들이 다 뚜껑 열려. 하다 말고 막 처음에는 이성과 교양이 살아있어가지고 30cm 자들고 손바닥 때리다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면 자로 손바닥 때립니까? 머리통 때리죠. 그러다 안 되면 막 교재 들들 말아가지고 던지고 찍고 막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막 쓰레기통 쳐박고 이러죠. 그리고 한 2시간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막 울면서 이제 아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애 잘 때 막 그죠? 불편하게 재우면 엄마가 더 불편하니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엄마 잘못했어. 아까는 미쳤나봐. 내일 정신과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아이 마음을 풀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집집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그냥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진 공통적인 질병이 하나 있죠. 제가 치과에서는 분노조절장애라고 하고, 제가 보니까 분노조절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충동조절이라고 해요. 충동조절장애. 이러면서 전부 내 미친년 아닌가 이 생각 들죠. 그 이야기해보면 옆집도 똑같아. 그러니까 다 이래 사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 보낸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알게 된 그 사이트에서는 엄마표 영어를 한다는 거라 학원 안 보내고 돈 안 들이고 아주 쉬운 방식으로 제가 거기 들어가고 우리 아이 초3 때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 아이는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그리고 나중에 수능 만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잘하게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제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이 제한제 시간 하나 해야 되는데 저 시계 맞아요? 네. 내가 이래 오래 이야기했는데도 18분밖에 안 지났어. 자, 영어 공부하시면요 우선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어떤 엄마들은 영어 공부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수업에 들어있다는데 거기서 잘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엄마들은 조금 길게 보고 중학교 때 문법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때 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도 하고요. 목표가 다 저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인증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 또는 수능 영어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요 수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지금 먼 이야기죠. 지금 저학년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목표는 멀리 봐야 되죠. 좀 멀리 한 1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지금 당장 잘하게 하려고 하면 막 때려가면서 뭐 외우게 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그건 멀리 봤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수능은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나 이렇진 않아요. 이걸 비교한 표예요, 이게. TV 모니터에는 이게 빨간, 이게 불빛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G5라고 되어 있죠. 미국의 학년 그레이드 5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5학년 수준에서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출제돼요. 좀 어려울 때는 6학년 수준으로 나올 때도 있었는데, 요즘 물수능이라서 5학년 수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국어시험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 국어시험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문제가 어렵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단지 언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크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주요한 인증시험을 치게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왜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3대 인증시험이 이제 탭스, 토익, 그리고 토플인데, 토플은 유학생들, 미국 같은 데 가서 생활할 유학생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나,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라서, 이건 이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골고루 30점씩 배점돼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체나 또는 뭐 이런 데서 요구하는 아이들 자랐을 때 요구하는 시험인데, 보시면 토익 많이 들어봤죠? 토익은 듣기와 읽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해라는 게 듣기 아니고 듣기. 그죠? 독해라는 게 읽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밖에 없고요. 탭스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990점, 이론적으로는 1000점 만점인데, 청해가 400점, 독해가 400점이에요. 문과 어휘는 100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해준가 하면, 듣기와 읽기를 어린 시절에 잘해야 된다. 왕창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영어를 10년, 15년이 지나도 잘할 수 있게 돼요. 엉뚱하게 뭐 딴짓 하지 말고 듣기와 읽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들인데 지나갑시다. 궁극적으로 영어, 우리가 아이들 영어를 잘하도록 돕는 목표는 뭔가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인증시험 이런 건요, 결국은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시험은 텍스트로 돼 있어요. 지문을 주고 지문을 읽어보고 정답을 고르거나, 물론 듣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 친숙한 아이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란 말은 문자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읽기를 꼭 좋아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뭐 25명, 25명, 30명 있다고 칩시다. 요즘 어떤 아이들은 읽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해요. 공차고 놀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그럼 영어를 안 하나? 그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되죠. 그래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생활 할 때 기회가 많아져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꼭 인증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 시절 영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인증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읽기, 난 죽어도 뭐 영어 동화책 읽기 싫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높은 점수 받기 어렵죠. 그냥 듣기는 다 맞추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재래식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을 못하죠. 우리나라 한국 상황에서 영어 교육이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빠르게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말이. 저도 검정고시 해가지고요. 어쨌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내 말하면 절마들이 못 알아들어. 한국에서는 내가 우리말 진짜 잘하거든요. 남 설득도 하고 강사하니까 말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 가면 제가 바보 느낌이 들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방식으로 애를 키우면 애들도 또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 영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다.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일단 듣기와 읽기 중에서 듣기부터 해야 돼. 귀가 불패가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죠. 제가 그 미국 가서 길을 물어보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상대가. 물론 상대가 하는 말도 제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실화인데 내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구를 못 찾겠는 거라. 외국의 큰 공항들은요 비행기에서 내리잖아. 출구를 빠져나왔어. 그 터미널이죠. 거기서 이제 그죠? 버스나 지하철로 공항 내 지하철로 옮겨가서 짐 찾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셔틀 타고 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공항 내에서. 그러니까 막 미로찾기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공항에 내렸는데 그걸 이제 물어본다고요. 제가 미리 책을 샀잖아. 대구공항에서 요만한 포켓북 상황에 맞는 거 영어 감수. 근데 막상 그때 되면요 그거 찾아가고 장문하고 있을 수가 없어. 바쁜데 저 50m 전방에 조종사들이 오더라고. 방금 비행기에서 조종하고 내린 사람들한테 가방, 공공기 가방 메고 3명, 4명 있다고 오더라고. 자들은 공인들이니까 친절하게 대답하겠지 싶어가지고 키 크더라고요 외국 애들. 근데 제가 막 과감히 그 길을 막았어. 스탑프리. 그리고 내가 출구가 어디냐고 장문을 했어요. 전마다 50m 앞에서 올 때. 출구 영어로 뭐라고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내가 아는 단어가 없어. 문, 돌, 대문, 게이트 뭐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갑자기 영화를 보면 영화 스크린 제일 오른쪽에 항상 빨간 글씨로 EXIT 저게 비상구 출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그 엑싯 뭐 발음 내가 대충 지인해가지고 장소를 묻는 대명사 써야 되잖아. Where, Why 뭐 이런 대명사 있잖아요. W 시작하는 거. 그 장소니까 where잖아. 그래가지고 where is the exit? exit은 E로 시작하니까 또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가? 정관사는 또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모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D로 발음하죠. 뭐 이런 거 막 고민하고 있는 거라. 미치겠어요. 그래서 딱 스톱 해놓고 이제 진짜로 실행했어요. D 더 잘 안 들리게.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니까. 그래 물었는데 조종사들이 도로 내한테 이만큼 길게 묻는 거라. 되묻는 거라.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멘붕이지 멘붕. Where is the exit? 했는데 저쪽에 오 마이 갓. 내가 들려야 뭐 또 할 텐데 또 내 말만 했죠. 뭐 또 where is the exit? 또 아이고 그냥 가시라고 내가. 차라리 내가 추측해서 그냥 착직하면서 잘 눈치껏 보고 사람들 줄 서 있는 데가 딱 섰더니 거기가 출구더라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진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거기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해야 되나? 기존의 영어 공부는 어땠는가 하면 엄마들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별난동네 가면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영어 유치원 보내요. 그리고 엄마들 생각에 왜 썩 걸려요? 가요? 네. 무슨 맛이요? 그 영어 교육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다 하면서 호작질을 해요 엄마들이. 예를 들면 하다못해 애들 유아기 때 노래 같은 거 들려주죠. 영어로 된 노래 마드구스 영미권의 전래 동요 이런 거 틀어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했다 해야지. 왜?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영어 유치원 붐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을 뭐 잘 사는 동네 가면요 막 수십만원씩 80만원? 대표적인 영어 유치원이 원더랜드인데 80만원 정도 들어요. 교재비하고 하면 더 비싸. 또 뭐 요즘 뭐 폴리라고 또 상인동 이런 데가 폴리 같은 거 폴리 학원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가봐. 그래서 막 영어 유치원들이 막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고요. 제가 우리 어릴 때 막 영어 유치원 붐이 일날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데 보내고 싶어가지고 막 뛰가가 상담도 하고 막 이랬는데 문제는 내가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에 차가 안 오는 거라. 슬프더라고. 형편도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어 유치원 바람이 분 데는 어떤, 그죠?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이론적 기초가 있어요. 영어 교육에 관한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 결정적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어느 학자에 따르면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춘기가 되기 직전 2년 동안이 가장 애들이 인지능력도 발달해 있고 모국어도 잘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외국어를 습득하기 좋다 이렇게. 영어를 이제 쭉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은 우리말 실력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노우, 눈이잖아요. 스노우라는 단어를, 그죠? 열대지방에 사는 애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 눈을 본 적이 있어야지. 한 10,000번 들어야 겨우 아는 거야. 10,000번 들어야. 근데 눈을 이제, 눈이 늘 내리는 지방에 살면 스노우하면 금방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말로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휘들에 대해서 인식할 때 영어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인지 능력만큼밖에 안 돼.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꾸로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태어났는데 일찍 미국 가서 살았다 이러면 영어를 더 잘하죠, 모국어보다. 그런 경우 말고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 이론은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라고 했어요. 사춘기 직전 2년간이 어느 정도 모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보통 그러니까 10세 이후죠, 10세 이후.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이론에서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란 말은 살짝 빠지고, 갑자기 내가 어릴수록 좋다. 사춘기에 지나면 어려워진다. 하면서 우리 교포들 예를 드는 거야. 미국의 이민 간 우리 교포들 보니까 애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막 받아들여서 하는데 어른들은 아직도 콩글리시하고 이런 거 이제 주요 그 근거로 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른들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먹고 살기 바빠서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없어. 미국 산다고 영어에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외국 가면, 미국 이민 가면 주로 하는 일이 채소 가게 아니면 세탁소 이런 걸 하는데, 그럼 가면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얼마예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몇 마디만 하면 먹고 살기 때문에 영어에 노출이 안 돼. 그러면 일 끝마치고 집에 와서 미국 드라마 보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 이민 간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된 일, 육체 노동을 주로 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휴일 때 봐요. 뭐 하겠어요? 한국 드라마 봐. 그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없어서 어른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라. 아이들은 학교 가서 막 미국에다가 섞이고 막 이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실제 영어 유치원 보낸 애들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3년씩 보내거든요. 4살, 5살, 6살 뭐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3년씩 보내는데 나중에 나오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못 보냈다고 뭐 한탄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애도 영어 유치원 가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3년 때부터 영어 수업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또 중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나온 게 영어 유치원 바람에 이어서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 그때다가 어학원자 붙은 데 있어요. 여기 뭐 있지? 청담 어학원, 상인동에 가면, 월성 상인지구 가면 또 아발론 어학원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유명한 어학원들이에요. 이런 게 영어 전문 학원이고, 또 형편되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방학 되면 수백만씩 들여서 아무 성과도 없는 필리핀 영어 캠프를 보내는 거야. 뭐 이런 것들 하고, 안 하면 뭐 불안하고 뭔가 쫓길 것 같죠. 근데 이런 영어 전문 학원들은 어떤 이론을 내세우는가 하면요, 영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영어 학습자가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학습자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ESL, EFL 이런 말이 있어요. 자, ESL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가 두 번째 언어, 모국어 다음으로 사회에서 함께 쓰이는 나라, 환경. 예를 들면 필리핀. 필리핀은 모국어가 있고요. 영어도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같이 써요. 이걸 공용어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 모국어가 거의 흡사하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영어 유치원 다녀도 돼. 왜? 갔다 오면 관공서 같은 데 다 영어로 하니까. 그런데 ESL이 아니라면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완전히 외국어를 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처럼 영어 유치원 갔다 와도 동네 놀이터 나가면 꼬마들이 다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죠. 그 꼬마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왜 내가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고생해야 돼? 놀이터 나가니까 다 친구들이 한국말 쓰는데? 하면서 영어 배우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론에 입각해서 영어 전문학원들이 우리나라는 EFL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학원에 오면 우리 학원 안에서는 원어민들 막 부르고 이래가지고 영어를 제2 외국어처럼 쓰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청담 같은 데서 주장하는 이론이 그거예요. 이걸 보고 청담에서는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학원 안에서는 ESL이다 이거예요. 필리핀이나 인도는 그냥 나라 전체가 ESL이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도 후진국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은 좀 괜찮은 나라들인데도 영어를 외국어로 완전히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 복고일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영어 사교육비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를 우리도 공용어로 하자라고 주장했다가 볼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외국 노닥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진짜 그런 마음을 한 게 아니라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나라 망하겠다 이런 이제 한탄 때문에 한 말이죠. 근데 막 그 여론의 역풍을 맞아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EFL이니까 아예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문 학원이 필요하다. 원어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원어민들과 함께 놀고 학원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줘가지고 청담이나 뭐 이런 데 보내는 거죠. 영어 전문 학원들 보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프리미엄 마케팅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한 구에 하나씩만 내주는 거야. 골목마다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학원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아발론, 청담, 뭐 이화, 서강 등등등등 학원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전문 학원은 그렇게 안 하고 대중적 마케팅을 해요. 동네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를 내자. 해가지고 동네마다 가맹점을 내가지고 1000개 넘는 가맹점을 가진 영어 학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GMB. GMB는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어. 근데 청담이나 아발론 같은 데는 구에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 70개 많으면 40개 적으면 아무거나 내주지도 않아. 서구 이런 데는 안 내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아발론이 수성구에 상륙을 했어요. 한 5년쯤 지나니까 요걸성동 들어오더라고요. 서구는 안 가. 교육적으로 관심도 없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가요. 또 이런 영어 전문학원에 안 보내면 또 불안해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전문학원 코스를 밟으면 사교육비 얼마 정도 드는가 하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유아 때부터 영어 유치원 1년 보낸다 치고 계산해 보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사교육비가 약 4천만 원 이상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할 짓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데 보내면서 막 엄마들 기대는요, 애들 막 영어 학원을 저렇게 전문 학원을 다니니까 영어 실력이 확, 뭐 원어민들하고 보니까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막상 애들 와보면 어때요? 애들 영어 실력 바닥을 기고 있어. 알아요? 그 대천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뭐 배운다?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엄마들은 학원 전기세 내려간다. 이렇게. 학원에 오는 아주 애살 있는 성실한 5%는 학원의 도움을 좀 받고 나머지 95%는 학원 전기세 부담하러 가는 거죠. 근데도 불안하니까 막 보내는 거라.
그 돌아서고 나오면 별거 남는 거 없고 이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더 극성이 뭔가 하면 영어 전문 학원 보내도 잘 안 돼. 영어 유치부터 막 코스를 밟아도.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게 이른바 조기 유학이에요. 2년 동안만 외국 나갔던 끝나더라. 이거라. 그래서 유행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말 잘 들을 때 외국 가서 2년 동안 영어를 끝내고 오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요. 처음에는 애들만 보냈더니 애들이 막 힘들잖아요. 외롭고 막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따라 나갔어. 그래 이번엔 누가 문제예요? 그래 외로운데 혼자 앉아가지고 도시락까지 굴고 집에 들어가지고 술 마시면서 사랑하는 아이들 생각하고 막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얼굴 보여주면서 막 화상 채팅하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연락이 끊기고요. 어떤 집은 거기서 엄마가 눈 맞아가지고 뭐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이 가정 파괴까지 일어나고 가정 해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기러기 아빠 자살한다고 신문 사연이 막 나고 이러니까. 그놈의 아이들 영어 하나 배우려고 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말하면 대가가 너무 크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녹색 그래프가요 초등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던 비율이에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급등하죠. 그러다가 2006년쯤 지나서 막 꺾이기 시작해요. 이때 두 가지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는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요. 2008년도에 큰 미국의 무슨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가 아주 나빠지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돼가지고 아예 은행에 다 집을 주고 이자 안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큰 경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조기유학 가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기에 이른바 엄마표 영어가 등장해요. 똑똑한 엄마들이 아까 ESL 계산하고 EFL 계산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안 가고도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모국어와 비슷하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했어요. 제가 아까 활동했다고 하는 잠수네이커 가는 아이들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활동하던 엄마 중에 울산에 사는 어떤 엄마가 있어요. 설빛 엄마라고.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울산에서 그렇게 키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기 시작해가지고 애가 귀가 뚫히고 막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울산 영어 울산 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 대상을 받았어요. 이 엄마가 이제 그 방법을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그럼 우리 다 따라했잖아. 그리고 이 엄마가 그 방법을 책으로 냈어. 2005년에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책 이름이. 제가 그 책 사보고 큰 충격을 받았잖아. 야 이래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애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대로 따라했어. 지금은 책 제목이 바뀌었어. 그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 엄마가 나는 2010년에 이 책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책을 내서 2010년에 아니 적든지 뭐 또 좀 있으면 더 좋은 책 이야기할 건데 엄마표 영어 연수. 그리고 이 아줌마는 그 사이트에 나가서 혼자 독립해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가면 설빛잉글리시닷컴 해가지고 후배들 돌보고 있어요. 조언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엄마가 나오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 찌개다시들이 잠수내에서 고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모여. 그리고 설빛 엄마보다 훨씬 똑똑한 엄마들 잠수내 많거든. 명문에 나오고 막 이런 엄마들이 고대를 했어요. 우리 집도 초창기 그 고대로 따라했던 6명 중에 하나예요. 뭐 근데 지금 추워서 네, 저도 추워요. 이래 에어컨 또 잘 틀어주는 학교 처음 보네. 어떤 학교 안 틀어주가 더워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험들 모아가지고 또 책을 냈어요.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이 학교에 없나? 이게 도서실이잖아. 부모교육서적 있어요, 없어요? 잘 검색해보라니까. 있으면 빨리 빌려봐. 아니면 도서관 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 옆에
달서 어린이도서관이든지 하면 잠순이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공부법 처음에는 이게 두 권으로 나왔어요. 입문편, 실천편. 그 2013년에 한 권으로 묶여졌어. 실천 로드맵, 통합 로드맵. 잠순이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공부법.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했어. 우리는 영어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요. 요대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입시 공부를 했어. 우리 애가 대학교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 고등학교 때 영어는 완전히 바보지 됐대. 남들 하듯이 단어 외우고 막 문법 공부하고 막 지 영어 실력이 아무도 도움이 안 됐어. 우리는 지금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던 DVD 많이 보고 하는 방식이 지금도 애 영어를 먹어 살려요. 영어 우리 아이 서울에 방에 가면 영어 책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번에 지평생 처음으로 지금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는데 처음으로 토익이라는 시험을 쳤어요. 990점 만점에 토익을 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때 하던 그 실력 가지고 토익을 쳤는데 990점 만점에 960점 받았어. 듣기 다 맞추고 문법과 단어에서 몇 개 틀려가지고 별로 안 놀래네. 물론 영어 좀 하고 외고 출신들은 다 뭐 그렇게 맞아요. 토익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는 영어 하나도 안 하고 외국 학도 안 나가고, 물론 대학교 가서는 막 돌아다니고 영국도 가고 뭐 프랑스도 가고 네덜란드, 벨기에 막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어쨌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이제 시간 동안 그 방법을 딱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영어를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태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 재래식, 열심히 외우고 하는 방식, 이거죠.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하는 방식.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뭔지 알아요? 학습.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법, 독해, 작문, 회화를 골고루 열심히 하는 방식.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알파벳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막 단어 외우고 이렇게 했죠. 그런 방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운 거가 말 안 통하고 이제. 그죠? 시험에서는 뭐 교훈 몇 개 금지고 이런 식이죠. 진짜 아무 짜가 쓸모도 없는 그런 영어를 하게 되고, 물론 그것도 성실히 꾸준히 막 고등학교 갈 때까지 막 SR 이렇게 단어 잘 빨리 외우고 이렇게 하면 5%는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요. 성실하게 하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어디 공부방이나 학원을 보내면서 꾸준히 하다가 변수가 생겨요. 학원이 망한다든지, 공부방이 너무 잘 돼가 딴 동네로 이사 간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애가 또 맞는 데를 찾아야 돼. 찾는 동안 한 두어 달 그냥 흘러가. 그러면 그 전까지 하던 거 다 돌아오면 다 버려요. 다시 시작해, 다시. 그러니까 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 한 학원을 꾸준히 다니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영어 전문학원 가도 그래요. 그 외국의 원어민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우리 애가 막 어떤 외국인 원어민 형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원 잘 다녔어. 적응도 잘해. 근데 임마가 갑자기 고향 갔다 오면서 마약 밀반입 배우다가 잡혀가는 거라.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형아 찾아야 되잖아. 어떤 누나를 좋아했는데 그 원어민 누나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 아, 또 돌아가 타버려요. 또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엄마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시댁 제사 갔다가 속상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거나 뭐 형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우울하죠. 우울하면 애 관리를 못 하잖아. 그래서 한 달 그냥 살림도 안 하고 막 내팽개 쳐놔. 우울증 찾아오고 막 이러죠. 그럼 애들도 아무 효과가 없고 뭐 이런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영어를 모국어처럼, 그죠? 배우게 되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습득한다 이렇게 말해요. 학습과 습득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습득을 해주면요, 우리 애들 지금 모국어 배웠잖아요. 기적같이, 그죠? 이런 엄마들 밑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뚜껑 열리고 이러는데도 우리말을 원어민처럼 잘하게 됐어요. 자, 이 우리말 구사 실력이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갈수록 늘어나. 이 희한하다니까.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력이 늘어. 줄을 리가 없어. 학습할 때는 외웠던 거 계속 복습, 반복하는 거 어떻게 돼요? 까먹는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모국어처럼 들으면 엄마라는 단어를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엄마라는 단어를 10,000번을 듣거든. 우리 애기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눕혀놓죠. 그러면 엄마라는 단어를 10,000번을 애가 들어요. 10,000번을 들으면 이제 자기 안에서 인식되는 거야. 인식되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교수 이론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10,000번 이론, 2000시간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말을 10,000번 계속 들으면 내 안에서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죠? 모르는 말을 2000시간을 노출시키면 귀가 뚫히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10,000번 이론, 2000시간 이론, 이런 말이 있어요.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2000시간만 딱 노출하면 귀가 뚫혀가지고 그다음부터 영어 실력이 줄어들죠.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우리말을 하게 됐죠. 태어나서 눕혀놨잖아. 어디 갔나? 갑자기 뭐 없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듣기 읽기를 왕창 하는 거라, 어떤 시기에. 그러면 영어가 끝나요. 복잡하게 뭐 할 거 없어. 뭐 학습 지고 지랄이고 뭐 오늘 집에 가서도 뭐 하는 거 쓰레기도 호삭질 하는 거 있으면 다 끊어요. 내가 책임질게. 이거 보고 저는 호삭질이 좀 미안하지만 꼭 뭘 해도 외워야 돼. 어떤 길을 가도 그래요. 뭐 전문학을 가든지 윤선생을 하든지 튼튼을 하든지 높이를 하든지 뭐 그래도 전략해가지고 뭐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저학년이나 사이가 안 하나. 뭐든 호삭질 하고 있죠. 엄마들 보면 뭐 ORT 개사품, 노구형 개사품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뭐. 자, 핵심은 뭐예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방식으로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면 돼. 읽기는 처음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기부터 왕창 하면 하다 보면 엄마들에게 뭐가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걸 뭐 그냥 뭐 엄마들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름 이론적 기반이 있다니까.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적 같았거든. 부모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들이 어느 날 맘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부터 입이 트여가지고 점점 막 말이 늘어나고, 그때부터 엄마들이 이른바 그림책 읽어주죠. 보드북 읽어주죠. 한 페이지에 뭐 그림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단어씩 있는 거. 이거 보드북이라고 하죠. 애들 찢으면 안 되고 두껍게 돼 있는 거. 사과,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과일 쫙 있거나, 자동차 그림 있거나, 동물 그림 있거나, 이런 거 막 읽어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어를 계속 듣는 거라 인식해 나가고. 그죠? 이 노암 촘스키가 그 관찰해 보니까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과학자는 아니니까 추측한 거죠. 이걸 보고 유명한 말이 레드라는 거예요. 언어 습득 장치, 영어로. 이걸 이제 줄이면 그 앞글자만 따면 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지 같은 거 하면 학습지 방문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엄마들 습득할 때 레드가 있어요. 레드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사춘기 지나면 레드가 소멸한대요. 겁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름강 싶어가지고 빨리 막 등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추측만이 아니라 실제로 독일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됐어요. 이게 KBS 다큐멘터리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우리 뇌 안에 어떤 언어나 지식을 받아들인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손상당하면 어떻게 돼? 언어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말을 못해. 벙어리는 아닌데 이게 실어증 환자죠. 이게 베르니케라는 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의 손상을 입으면 베르니케 실어증에 걸린다 이렇게.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언어와 정보가 받아들여지고요. 받아들여지면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표현돼요. 마치 컴퓨터에서 입력하죠.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해요. 그러면 어디로 출력돼요? 예? 대답을 아예 안 하네. 예? 화면에 그래. 출력하니까 꼭 프린트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화면에 뜨는 것도 출력이죠. 이게 출력이에요. 제가 USB를 통해서 이 자료를 입력하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베르니카 영역을 통해서 입력된 것이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출력된 거예요. 근데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이걸 보고 브로카 실어증 이렇게 불러요. 횡설수설한다 하죠. 그러니까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베르니카 영역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고 브로카 영역이 있으면 표현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뇌에 손상이 없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언어를 습득했잖아요. 우리말을. 마찬가지로 외국어도 이런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말을 배운 과정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서 약 20개월 동안은 애가 아무 반응이 없어.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죠. 이 기간을 어느 학자들은 침묵기간 이렇게 불러요. 아무 반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한 단어에 대해서 10,000번을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맘마. 애기들 어릴 때 이 말 제일 많이 하죠. 맘마 먹자 하고 젖주고 뭐 이러잖아요. 자, 이런 말들 10,000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이 되는 거야. 엄마도 개념이 없는데도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내 말이 돼요. 자,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계속 뭘 해요? 입력을 받는 거지. 우리말 입력을 엄마도 연습국 보고 아빠하고 대화하고, 그죠? 배추장사 아저씨가 처음 배추 싣고 와가지고 확성기를 떠들죠, 동네에서. 그런 말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얼르는 소리, 이런 말들이 아이 안에 계속 입력돼요. 얼마 동안? 2000시간 동안. 그러면 2000시간이 딱 지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기초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드북 읽어주고 이러면서 어휘가 늘어나고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침묵 기간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의 언어 구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20개월, 2살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말문이 트이기 나서부터는 막 시끄럽죠. 종알종알 거리고 막 한 5살 돼봐요. 미국 5살인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나중에 되면 초등학교 3학년 지나면 어떻게 돼? 엄마보다 말 더 잘하죠. 말 대꾸도 하고. 이렇게 우리말을 잘하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영어도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아, 2000시간 동안만 영어에 노출시키면 되겠구나. 2000시간 동안, 그래서 미국에 2년 가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적절한 시기에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초등학교 5학년쯤 돼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만 영어에 노출시키면, 쓸데없는 고작질 안 하고 3시간만 딱 노출시키면 2년이 딱 지나면 2000시간이 넘어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3년 반을 영어에 노출시켰죠. 아주 쉬워요. 하루에 3시간 가니까 어이구 가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돼. 어디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들이면서.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어떤 학원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도. 근데 아주 지금 여기 가까운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 수능에서 전국 약 0.05% 받았어요. 전국 한 200분 정도 했어요. 수학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수학 걸쳐 맞아서 수능했어. 그러니까 네가 뭐 안다고 가지 말고 제가 다 아예 키워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뭐 어디 교장 선생님 뭐 오래 있어가지고 막 이론적으로 뭐 맨날 뭐 잔소리나 하고 이런 그런 분들하고 좀 다르죠. 저는 그런 교육 관련 전문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죠. 지금도 아이는 로스쿨 준비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저한테 카톡 날려요. 돈 돌러 갈 때는 엄마한테 카톡 날려요. 핵심은 뭔가 하면요, 엄마표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영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막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막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집 구석이 있어. 거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또 요즘 영어 학원들 중에 영어 원서를 가지고 애들한테 독해를 막 가르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엄마표 영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주류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아이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이걸 잠순의 3종 세트라고 불러요. 잠순의 커가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문법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핵심은 요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죠. 처음에 몇 달은 뭐 하는가 하면 영어 DVD를 자막 없이 보게 하는 거예요. DVD 살락하면 돈 들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DVD 돈 들이가 다 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불법 다운로드. 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여러분들 영화 다운받을 때 어디 가요? 미디스크 이런 데 가죠. 미디스크 알아요? 그럼 뭐 어디서 다운받아? 하여튼 있겠지 뭐 그런 사이트들.
이거 웹 하드 사이트라고 불러요. 그죠? 자료를 막 물고로 올려놓고 막 돈 10,000원 주면 포인트 11,000포인트 주고 막 다운받게 하죠. 영화 한 편 봤는데 뭐 140원 받으면 되니까 진짜 돈 안 드는 거라. 그리고 사실은 DVD보다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DVD는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제작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한국말로 보여달라고 뗐으면 골치 아파. 그 엄마 없을 때 한글 자막 보거나 이러거든. 그러면 안 돼. 근데요 아예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자막을 지울 수가 있잖아. 이거 알아요? 엄마들이 겨울왕국을 애들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다운 안 받고 그럼 우유 보여주는데 다운 받았겠죠? 어디서든지 모르지만 그 다운을 받아요. 다 받으면 예를 들면 겨울왕국 동영상이 따라오고 자막이 따라오고 파일이 2개가 딱 다운돼요. 동영상과 자막이 따로 있다니까. 그 제목은 똑같이 파일 이름은 겨울왕국 똑같이 일치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한글로 파일 이름이 되었다고 칩시다. 겨울왕국.avi 이건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avi 또 겨울왕국.mkv 이것도 좀 화질이 좋은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mkv는 그래서 용량이 커서 돈이 좀 더 들어. avi는 화질이 보통이라서 돈이 140원밖에 안 들고 이게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겨울왕국.smi라는 파일이 하나 또 딱 다운되는데 smi가 자막이라 요거 smi 파일을 지우면 돼요. 삭제는 좀 할 줄 알겠지. 아예 그러니까 자막 없이 다운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달은 자막 없이 재밌는 DVD를 보는 것. 이게 흘려듣기라는 거야. 우리 애기들 눕혀놓고 우리말 계속 흘려 지나갔죠. 그죠? 뭐 얼르기도 하고 뭐 연속곡 소리 들리고 엄마 아빠 대화 소리 들리고 한 거예요. 이게 흘려듣기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영어 공부한다고 너무 불 켜고 단어 외우고 이게 아니라 영어가 아예 귓전을 스쳐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DVD 시청하기인데 사실은 시청이 아니고 재밌으면 지가 TV 앞 모니터 앞에 가서 시청하지만 재미없으면 딴짓 하는 거라. 그래도 소리는 아예 귀에 지나가고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거라 그냥 부담이 하나도 없죠. 근데 다행인 것은 재밌는 걸 잘 골라주면 애가 좋아할 만한 애 특성에 맞게 잘 골라주면 애들이 환장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배울 때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해 있고 이러니까 아까 우리말 배울 때는 얘가 한 15개월 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 침묵 기간이라고 있었죠. 근데 커서 하면 영어를 배울 때는 침묵 기간이 거의 없어. 대표적인 것이 엄마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왕국을 영어로 한번 보여줘보라니까. 이 동네는 영어를 안 보여주나? 그런 경험 없어요. 영어를 보여주면 애들 환장을 하잖아요. 다 외워요. 통째로 외우면 어때요? 영어가 입에서 튀어나오죠. 이거라 모국할 수 된다는 가능성. 영어 DVD 재밌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I, you, oops. 뭐 놀래는 말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DVD 같은 거 애들이 놀래는 말인 거야. 엄마나 이런 놀래는 oops 이런 거 하고 sorry 이런 말. 이런 말들은 10,000번을 뭐 어떤 사람에 따르면 DVD 한 편에 단어가 약 5,000개에서 8,000개가 등장한대. 그런데 그런 DVD 뭐 I나 U나 이런 쏘리나 뭐 옵스 이런 단어들이 보통 200번 나온대. 한 편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50편 바꾸면 10,000번 듣는 거지. 10,000번 들으면 자기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DVD 보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노출시키면 2,000시간 동안 노출시키면 귀가 뚫히는 거죠. 그 2,000시간 기다릴 것도 없이 적당한 시기가 되면 겨울왕국 같이 레디고 원어민처럼 부르죠. 우리 애는요 그때 겨울왕국 없었대요. 우리 애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비디오를 딱 만났는데 우리 애는 남자인데 음악을 좋아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6개월 동안 사운드 오브 뮤직만 봤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 통째로 외우죠. 모든 노래를 다 따라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배우들이 하는 걸 그대로 연기까지 하고 배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고 영어로 우리 영어 공부 방법에서는 미미킹이라고 불러요. 미미킹 흉내내기.
배우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동작, 대사까지 다 흉내내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학원이 하나 생겼어. 토스라고 들어봤어요? 토스라는 학원 지금 망했지만 전국에 프랜차이즈 냈다가 본사가 망했어요. 그 토스라는 데 가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DVD 한 개 대여해주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게 돼요. 2달인가 지나고 나면 엄마들을 초빙해가지고 애들이 미미킹을 하게 해요. 연극처럼 영화를 재현하게 하는 거죠. 그 하도 그것만 봐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애들이 오르면처럼 시블렁시블렁 거리고 발음도 좋고 그거 당연한 거거든. 근데 엄마들은 그 감동해가지고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해서 카스에 막 올리고 막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걸 돈 25만원씩 주고 한다니까. 토스 가가지고 미쳤지. 집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알아요? 이게 흘려듣기예요. 흘려듣기.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아이 특성에 맞는 DVD를 잘 골라서 보여주는 방식. 아이 학년에 따라 시작 시기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조금씩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DVD가. 근데 아무튼 핵심은 처음에 DVD를 자막 없이 보는데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쯤 하면 이제 자막 없이 DVD 보는 게 안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추가하는가 하면 보통 DVD 한 편 보면 저학년이 하면 이 개봉 영화를 보면 너무 길어. 그죠? 배우방구 같은 거 러닝타임 2시간이에요. 2시간이면 60분, 120분이에요, 120분. 예? 너무 기니까 매일 그 2시간짜리 볼 수 없잖아요. 그 저학년 때는 짧은 거 1시간짜리 또는 30분짜리 DVD가 있어. 그런 걸로 하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자막 없이 DVD 보는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라는 거예요. 집중 듣기 뭔가 하면 영어 오디오북 있죠. 오디오북 알아요? 책이 있는데 테이프 CD 딸려 나온 거 도서관에 빌려줘요. 그게 오디오북이에요. 오디오 소리를 성우들이 들려주는 영어 동화책 읽기. 이게 집중 듣기예요. DVD 보기는 흘려 듣기라고 했죠. 집중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살짝 영어 동화책을 성우가 읽어주고 아이는 책을 보는 거. 이걸 하루에 저학년 같으면 뭐 10분 아니면 짧은 동화 1개 이렇게 추가한 거 살짝 짧게. 고학년이면 최대 30분 넘지 않게. 왜냐하면 이거 영어를 모르는 말인데 이걸 읽어주는 걸 책을 보면서 듣고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짧게 해요. 짧게. 근데 엄마들은 이게 그래도 DVD 보기보다는 좀 공부 같으니까 또 이걸 길게 한다? 이걸 길게 하면 대부분 탈락이라. 애들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짧게 집중해요.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 동화책을 잘 골라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에 한 줄 또는 2줄 있는 동화책들이 있어요. 리더스북 같은 거나 쉬운 영어 동화책들은 한 페이지에 한 줄, 2줄밖에 없는 거인데 이런 걸 읽어주잖아? 그건 이제 책을 따라보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첫째는 파닉스 훈련하는 거야. 파닉스가 뭔지 알죠? 철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 그 파닉스 공부나 파닉스 교재 따라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게 돼. 파닉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처음에는 손으로 또는 볼펜으로 책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듣게 해요.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애들이 파닉스 작업이 일어나서 손가락을 안 따라가고 눈으로 따라 눈으로. 그러다 잠시 놓쳤더라도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오면 애가 찾아내. 어디 읽고 있는지. 후다다닥 하면서. 신기하다니까. 이게 집중 듣기. 책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 작업이죠. 사실은 요마가 지금 집중 듣기를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얘 지금 이게 없어서 그렇지. 얘는 지금 혼자 읽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따라 짚으면서 소리는 이렇게 헤드셋으로 듣는 거죠. 이게 집중 듣기예요. 집중 듣기를 하는 이유는 파닉스를 해결하고 첫째. 두 번째는 장차 영어 동화책을 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걸 집중 듣기를 또 몇 달 계속해요. 어떤 수준의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그 수준의 영어 한 줄, 2줄 나오는 수준의 그 교재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DVD 많이 보면 그 통째로 외우듯이 재밌는 영어 동화책을 계속 들려주면 비슷한 수준의 영어 동화책을 거의 외워요. 그 리더십 같은 건 단계에 따라서 사용하는 의지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게 리더스북이에요.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리더스북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스북이 있다고 칩시다. 리더스북 1단계 같으면 이 1단계에 나오는 모든 리더스북은 사용하는 단어가 100단어 이하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리더스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100단어를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중 듣기를 그죠? 같은 수준에서 1단계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2달 했다고 칩시다. 하루에 한 동화씩 했다고 쳐도 2달은 60동화를 하게 되죠. 하루에 2동화를 했으면 120권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120권에 나오는 비슷한 수준의 업이 100단어나 150단어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죠. 외우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CD 빼고 책만 읽게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 아이들이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겨울왕국 계획본 통째로 외워서 막 하는 것처럼 자 영어 동화책도 계속 들으면서 읽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어려운 거 말고 비슷한 수준의 걸 하다 보면 이걸 통째로 외워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음원 없이 성우가 읽어주는 음원을 빼면 그걸 읽는다니까. 이걸 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제가 그냥 여기는 영어책 읽기 이렇게 해놨지만 요 앞에 괄호 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자 이것도 몇 달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우리 집에서 선택한 어떤 리더스북 시리즈가 있다고 합시다. 그 시리즈를 계속했어. 집중 듣기를 계속했어. 음원을 빼고 또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어휘를 대부분 알게 되죠. 100단어, 150단어 알게 된다고 치면 우리 집에서 한 그 리더스북 말고 다른 시리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또 출판사에서 나온 리더스북이 있어요. 다른 리더스북의 1단계를 읽을 수 있다. 집중 듣기 안 했지만 왜? 비슷한 수준의 어휘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이 그러니까 영어책 읽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집중 듣기를 꾸준히 했던 영어책을 음원을 빼고 읽게 하는 거. 이게 2달, 석 달 지나가면 안정되죠. 그러면 비슷한 레벨의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 읽기도 가능해집니다. 요거를요 이 세 가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DVD 보기. 정확한 건 흘려듣기예요. 흘려듣기는 DVD뿐만 아니라 영어 방송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영어 열심히 한 사람들은 AFKN 봤어.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미군 방송 보는 거죠. 그래서 AFKN 봤어요. 좀 시대가 지나서 대학생들이 젊은 엄마들이 대학생 시대에 공부할 때 뭐 했는가 하면 시트콤, 미국의 시트콤 프렌즈 같은 거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요즘은 또 미드 보면서 하죠. 시트콤보다 미드가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나 뭐 이런 미드를 열심히 보면서 애들이 영어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영어 공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흘려듣기가. 아이들도 방송도 되고요. 또 영어 동화책 중에 동화책 취합 보고 소리만 틀어주면 그것도 흘려듣기가 돼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DVD 보기. 왜냐면 화면이 내용의 이해를 도우니까. 하고 재밌는 DVD를 잘 골라주면 아이들이 의외로 거기에 몰입해요. 우리 같은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사운드 오브 뮤직을 딱 만나고 나서 6개월 동안 그걸 딱 미친 듯이 그것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녹음 떴잖아요. 공테이프에 전축하고 TV하고 연결해가지고 녹음 떠가지고 차에 꽂고 다니면서 주말에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도 계속 그거 듣고요. 잠수에서 더 별난 엄마들은 전파사 아저씨를 딱 불러가 10,000원을 주면 화장실 스위치하고 이상한 이거 뭐야 집에서 놀고 있는 그 공CD 재생기 이런 거 있죠. 마이마이나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연결해 준다니까. 그럼 애가 화장실 딱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켜잖아요. 불을. 그럼 안에서 영어 소리가 막 튀어나와. 그 화장실 도망가 있어도 짜투리 시간 영어 10분 노출. 하루에 화장실 3번 가면 30분 노출. 이런 식으로 해야 3시간이 확보돼요. 안 그러면 그래요? 진짜 3시간이 어떻게 보면 무리죠. 근데 가볍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5학년이 되면 영어 한 편 보면 1시간 30분 보통 러닝타임 1시간 30분 그래요? 화장실 3번 가면 30분 거기다가 시간 내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집중 듣기 또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읽기를 살짝 조금씩 하면 한 30분 하죠. 이렇게 하면 2시간 반, 3시간 되는 거야.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영화 보기 이런 거 시크하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애가 사운드 뮤직 딱 보고 난 다음에 영어가 끝났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짓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학원 다니면서 돈 내필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의 특성을 살폈죠. 우리 애는 음악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구해다 준 게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흑인 여자 배우 뚱뚱한 우피 골드버그라고 있는데 걔가 막 나와서 막 맨날 가스펠풍이 흑인 연가 이런 거 부른 거죠. 지금도 내 귀에 선한 게 우리가 늘 하도 많이 들어가 알팔로 힘 하는 노래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가서 자기 교내 합창대회 자기 반 노래를 이걸로 하더라. 알팔로 힘. 이 유명한 노래죠. 이런 노래들을 계속 듣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DVD라는 개념이 없고 비디오였죠. 비디오. 그래가 약 120편 정도 봤어요. 비디오로. 그 중에서 한 번 보고 때려치운 것도 있고 계속 본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 쭉 하다 보니까 비가 좀 비대. 어느 날 지금 학교 놀이터에 미국 꼬마들이 놀러 오는데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대화가 안 되니까 미국 꼬마들 자꾸 애들이 막 머리 뿌려가지고 울려서 보내고 이랬어. 우리 애는 어느 학교 갔는가 하면 저 앞산 밑에 남부 도산 밑에 그거 보면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 있어요. 그게 하나급에 한 학년에 세 학급 있는 미니 학교, 남명 초등학교라고. 그럼 뭐 학원도 좋은 데 없고요. 동네 후지고 터널 뚫혀 있고 미군 부대가 옆에 가로막고 있고 뭐 아주 교육적으로 낙후한 곳이에요. 여기도 들으니까 한 학급에 한 학년에 뭐 학급 2개밖에 없다네. 초미니 학교죠. 근데 거기서 미국 꼬마들 놀러 오거든. 미군 부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준다니까 미군 꼬마들하고 뭐 철공 밑에서 모르장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 안 신기해요? 이건 학원 10년 보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할 일이 아니라니까 사실. 내 여동생들 같으면 다 막 집어서 쫓아가가지고 막 다 고작질 하는 거 다 막 없애고 이래 하라 하겠구만. 남의 엄마들이라고 뭐라 하지도 못하겠어. 흘려듣기 는 요약하면 DVD 보기다. 집중 듣기는 음원 딸린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여기 익숙해지면 음원 빼고 읽는다. 음원 빼고 이렇게 익숙해지면 다른 비슷한 레벨의 동화책을 또 읽게 된다. 이렇게. 지금도 빨리 말했지만 이거 정착하는데 다 합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죠. 자, DVD 자막 없이 보는데 익숙해지는 습관 되는데 한 2달. 그 다음에 집중 듣기를 또 꾸준히 해서 습관 잡는데 2달. 그죠? 그러면 음원 빼고 읽는데 또 2달. 이런 식으로. 엄마들 기다려가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면 이게 우리 집에서 완전히 패턴으로 자리 잡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순풍에 돋다는 듯이. 그 다음부터는 애 레벨의 상승만큼 교재를 바꿔주면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교재를 모르잖아. 가겠죠. 교재 모르면 책 사보면 돼. 빌려보든지.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보면 부록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DVD 목록 뭐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어. 우선 이제 이 방식으로 하려면 엄마들 영어책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죠. 영어책 첫 번째 그림책 있어요. 그림책, 픽처북. 이게 우리말로도 다 번역된 유명한 그림책들이죠. 두 번째는 리더스북이라고 있어요. 리더스북은 학습자 읽기 연습용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레벨이 정해져 있고 레벨마다 사용 단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한다면 이 리더스북으로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집중 듣기 할 때. 이건 이제 리더스북 가운데 특별히 재밌는 것들을 따로 분류한 거죠. 잠수내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챕터북이라는 거예요. 챕터북은 뭐 수준은 비슷한데 여러 챕터를 모아놓은 거라. 대표적으로 아서 같은 영어 동화책을 보면 아서가 뭐 일상을 사는 이야기를 짧은 뭐 서너 쪽짜리 이야기를 계속 붙여놨죠. 그래서 한 페이지 수로는 6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짧은 이야기들의 연속. 이걸 보고 챕터북이라고 그래요. 챕터로 나눠놓은 거죠. 그 다음에 동화책, 노블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초등 고학년쯤 되면 이제 이런 노블을 집중 듣기 하고 읽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시중에 가면 영어, 미국 영어 초등 교과서 하면 미국 초등 교과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옛날에 이런 동화책들 수입돼 들어오기 전에 초창기에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 제일 최초로 수입해 들어온 책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초등학교 읽기책 이 수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한참 유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여기 지금 월성동이나 이런 데 가면 범어동 같은 데 가면 그 미국 초등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라 독해를. 그걸 비싸게 받아요.
그 미국 초등 교과서라는 분류가 있는데 미국 초등 교과서 읽기 해봐야 짧은 동화책을 모아놓은 거라. 지금은 그런 거 책 분류에 안 들어가죠. 그냥 이 단행본 동화책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처음에는 뭘로 한다고요? 리더십으로 한다고 했어요. 리더십은 사용 의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거품이 뭔가 하면 이 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의 수를 나타낸 거야. 그 리더십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 의의 수가 얼마 안 되는 걸로 한다는 거죠. 근데 장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리더십을 통해서 이 읽기가 충분해지고 1년, 2년이 지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림책은 수준은 훨씬 더 낮지만 사용 의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의량이 훨씬 많고 풍부하죠. 그리고 훨씬 재밌어. 동화의 맛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죠. 리더십은 그렇잖아요. 사용 의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재미나 맛은 좀 덜해요. 리더십 중에서 엄마들 제일 좋아하는 게 ORT라는 거 있어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는 거 줄여서 엄마들이 ORT라고 그러죠. 도서관, 영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빌려주는데 그런 게 이제 의의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리더십으로 집중 듣기를 하고 읽기를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는 그림책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원리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학습을 하게 되면 탑쌓기를 비유하면 돌탑 있잖아요. 산에 가보면 가끔씩 돌탑을 쌓는 사람들인데 돌 하나 위에 또 하나 얹고 하나 위에 하나 얹고 이러면 6, 7개밖에 못 얹어. 그리고 흔들흔들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마치 학습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학원이 망한다든지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이에게 맞는 그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외우고 하는 방식은 마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를 얹는 것처럼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하는 방식은 어떤 산에 가보면 돌탑을 쌓는데 하나 위에 하나 쌓는 게 아니라 아예 밑에 막 둥그렇게 이렇게 돌을 깔고 그 돌들 밑에 돌 3개마다 4개마다 또 돌 하나를 얹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돌탑을 이렇게 쫙 쌓아 올라가요. 그런 돌탑이 있다니까. 그런 돌탑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죠. 왜? 밑에서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도 어떤지 알아요? 뭐라 하더라? 아파트 한 동을 올리는데 LG 건설에서 이 기획일을 하는 제 후배한테 들었는데 아파트 한 동을 올리는데 땅 속으로 피아노 줄 같은 이런 강단한 뭘 있잖아요. 5,000개를 박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가 25층, 30층씩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이야기죠. 엄마 못 들었죠 이런 말. 피아노 줄 같은 선을 5,000개를 땅 속에 박는다며 한 동 올려. 우리가 언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단어 외우고 뭐 문장 외우고 이래가지고 고생하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더 넣는 방식이 아니라 2,000시간 이상을 충분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듣기가 아이의 영어 기초를 형성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후퇴가 없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들었던 그날 이후로 제가 영어로 걱정을 해본 적이 안 돼요. 우리 집은 영어 공부책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마 게을러가지고 B형이거든. 우리 집은 다 B형인데 B형의 특징이 뭐예요? 게으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영어 책이 하나도 없다니까. 애 방에도 없고 희한한 집구석이에요. 근데도 걱정이 안 돼. 이상한 일이 보죠. 이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가끔 가다가 빙산을 만나잖아요. 배들이 빙산은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은 뭐 조그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불러. 근데 사실은 그 빙산 일각으로 큰 배라고 있잖아. 갖다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 배가 침몰한다니까. 왜냐하면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어. 이 영어를 습득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미 거대하게 기초가 형성돼 있어. 듣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애는 이미 뭐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사법시험 뭐 로스쿨 뭐 의전 이런 데서 요구하는 영어시험 점수를 다 넘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중3 고1쯤 되면 문법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읽어보면 틀린 문장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나이 알아요? TV 진짜 사나이 하는 거 알아? 거기 보면 외국인 출연 배우들 있죠? 옛날에는 뚱뚱한 애가 이름 뭐고 샘 해밍턴, 또 그 후에는 젊은 놈 헨리. 얘네들이 우리말 구사하면 어색한 거 금방 알죠? 어른한테 존댓말 해야 되는데 반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가 문법 공부 제대로 했어요? 우리말? 안 했지. 근데 들어보면 아 저건 이 경우에 틀린 말이네. 금방 알죠? 영어도 그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하면 왜 틀린지 모르는데 몰라. 이건 어색하다 이렇게. 왜? DVD를 보고 동화책을 읽으면서 익숙해져 있거든 이미. 자기 말처럼. 근데 그 익숙해진 표현과 다른 말이 딱 있는 거라, 한 문장에. 그러면 다 곤란한다. 수능 영어에서 실제로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문법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한 문제도 맨날 익숙한 정형화된 문제가 나오고, 그 수능 기출 문제집, 수능이 지금 19년인가 20년 됐죠. 수능 기출 문제집 문법만 따로 모아놓은 문제집 있어요. 그거 사서 딱 풀면 끝나. 안 풀어도 사실은 맞추고. 왜냐면 읽어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시키면 아주 간단해지죠. 자, 흘려듣기부터 효과를 한번 봅시다. 흘려듣기, DVD 보기예요. 하면 처음에 일단 아이들 재밌는 DVD 골라주니까 당연히 영어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죠. 학원 가면서 단어 외우고 매 맞고 이렇게 하면 재밌다는 생각 들겠어요? 그거 재밌다 하면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근데 DVD를 보다 보면, 또 영어 동화책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이 DVD에서 나오고 다른 DVD에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동화책에서 또 나오고 이래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 이 전문적으로 사이트 워드라고 보면 자주 등장 출몰하는 단어들 하도 많이 만나니까 우리 애기들이 엄마라는 말을 10,000번 만나듯이 이 단어들을 계속 만나요. 그래서 자기 단어가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잊혀지지 않아. 근데 우리가 SCHOL 스쿨 학교, SCHOL 스쿨 학교 빡빡이 하죠. 빡빡이. 중학교 때 했죠? 오인데 우 발음이 나네. 오가 두 개니까 계산해서 막 밑에 쭉쭉 꺾고 막, 자, 요런 6개 정도의 스펠은 엄마들이 외울 수 있어. 근데 8개, 9개 넘어가면 뭐 할래? 지금 물어볼까? 그러니까 외운 건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 만나서 알게 된 건, 내가 그 어휘를 계속 만나서 부딪히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상황에 쓰이고 막 쓰이거든.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만나야 돼요. 우리 뭐 옛날에 캔 하면 깡통이란 말도 있고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뭐 이래가면 미쳤고 막 신기하다 하고 막 있겠죠. 근데 그거 계속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어떤 문장 안에서 캔이 쓰여지면 그냥 아는 거죠. 이 깡통인지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저절로 알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고요. 자, 2000시간을 노출하라고 하는데 DVD가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영화 앞에 바쁘면 1시간 반 지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노출 시간이 저절로 확 커지죠. 자꾸 하다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아는 단어 문장이 늘어나요. 그리고 DVD 보기 장점은 화면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하기 때문에 모르는 말이라도 애들이 잘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겨울왕국 같은 게 해마다 나온다고 쳐봐요. 영어 하기 진짜 쉽다 이거. 발음이 원어민처럼 좋아지는 거 뭐 엄마들 겨울왕국 영어로 틀어본 사람들, 틀어줘본 사람들 다 알죠? 요즘 이거는 뭐 상식이에요, 상식. 나중에 되면 다 외워가지고 긴 대사도 거침없이 말해요. 아까 미미킹 했죠. 그리고 살아있는 표현이 가능해요. 장문은 안 한다. 저는 막 엑시트, 문이라고 막 장문했어요. 50m 전방에 올 때부터 벌써 여기서 장문하고 있어. 엄마들도 그럴 걸. 외국인들 50m 전방에 나타나면 혹시 저기 내한테 길 물으면 어떡하지? 장문해야 돼요, 장문. 근데 장문 안 해도 저절로 튀어나와요. 하도 많이 보니까. 자, 이건 뭐 엄마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내용도 모르는데 그래서 DVD 보고 화면에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가 내용을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것을 선택한다. DVD 보고 싫어하는데 이거 설득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정 싫어하면 뭐 그냥 MP3 틀어주든지 이래야 되지만 가능하면 DVD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반복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한테 맡깁니다.
어떤 건 한 번 보고 때려치워요. 지 맘에 안 들면. 어떤 건 6개월씩 보거든요. 그걸 누가 선택해? 아이가. 예. 이 방식은 아이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고 갈아치운다. 그러면 다양하게 봐서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를 계속 본다. 그러면 그래 네가 뽕을 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둘 다 장점이 있다고. 자, 잠순의 책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DVD를 9단계로 나눴어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할 만한 DVD는 2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는 뭔가 하면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이 5단계예요.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 일반 영화들은 6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이런 게 이제 5단계 수준이에요. 말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걸 봐서. 근데 이것도 처음에 애들이 볼 때는 재밌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동화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영어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쉬운 거부터 해야 돼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저학년부터 혹시 시작할 마음이 있으시면, 결심이 서시면 2단계부터 3단계, 4단계 중에서 DVD를 고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 2단계. 이 잠순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DVD 5편을 제가 뽑아왔어요. 까이유 알아요? 네. 자, 까이유, 맥스 앤 루비. 다 유명한, 페파피그, 이건 다 유명한 거예요. 미국의 어린이 방송 드라마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까이유 수십 편을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떤 거는 우리가 수백 편을 구할 수 있어요. 한 시리즈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정말 자료 구하기 쉽고 돈 안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DVD 2단계나 3단계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뭔가 하면요, DVD 보기를 했는데 나중에 같은 주인공을 캐릭터로 한 읽기책이 있어요. 오디오북이 있다고. 그러니까 까이유를 좋아했다면 까이유 오디오북을 가지고, 여기 음원 표시돼 있죠. 여기에 이게 이제 음원 딸린 책이라는 뜻인데, 까이유의 캐릭터가 같은 동화책을 가지고 집중 듣기도 하는 거라. 흘려 듣기만 DVD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점이 크죠. 이런 거 이제 30분짜리, 4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게 있으니까 저학년들 이런 걸로. 이게 다 유명한 시리즈라서 정말 영어에 좀 관심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방송에 다 나오는 거고. 이건 3단계. 3단계 되면 클리포드. 유명한 거죠. 올리비아도 유명하고요. 마들린느 뭐 다 하는 거예요. 베린스타인 베어 이런 게 다 하는 거죠. 자, 3단계 DVD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인공을 캐릭터로 한 동화책이 있으니까 집중 듣기에도 애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면 교재 선택도 굉장히 쉬워. 여자애가 같으면 바비 좋아하죠. 그러나 이거는 바비 4단계 우리가 바비 4단계 DVD 바비 시리즈를 계속 보고 집중 듣기도 바비로 하고.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예? 50분. 그만할까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이거 오랫동안 한 걸 지금 요약해서 말하니까, 뭐, 오는 거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꾸준히 해와서 저도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 무슨 비디오가 재밌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뭐, 복잡하고 어렵게 막, 오형 엄마도 꼭 지가 다 알아야 뭘 시작한다? 어느 세월에 다 알고 하는데, 한 10년씩 키워봐야 이거 아는 건데. 저도 이거 책 보고 아는 거지, 뭐. 우리 애 때 이렇게 많은 비디오, DVD 없어요. 어떤 일 있으면 가면, 우리 때는 비디오잖아요. 동네 비디오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잠순의 게시판에 올라와.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문 닫아요. 하면. 그 근처에서 사는 잠순의 엄마들 다 뛰어간다니까? 왜? 중고 비디오 사러. 페어 비디오 가게 가면 한 편에 1,000원에 팔았거든. 그 중에서 아이들이 볼 만한 거, 가족용 비디오, 동물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홀로 집에라든지, 뭐, 101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사가지고 1,000원 주고 샀죠? 집에서 보여줘. 한글 자막 있잖아. 비디오 대여점에 산 거니까. 그 자막을 막 도와주고 가리고 있죠. 테레비 요만한데 17인치에다가 자막으로 펜트지로 가리면 텔레비가 반토막 나죠. 아마 애들 짜증내고 막 답답하다고. 근데 나중에 잠순에 어떤 똑똑한 엄마가 그네트 티슈를 한 장 딱 뽑아. 그네트 티슈 뽑으면 단어 딱 적혀있죠. 그걸 TV 화면에 딱 자막 앞에 딱 놓으면 딱 맞아. 거기다 물을 딱 뿌려, 물 뿌리게로. 그러면요, 정전기가 일어나서 티슈가 TV 화면에 딱 붙어있다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물을 뿌렸기 때문에 반투명해요. 화면 다 보여. 글자는 못 알아봐. 그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애들이 엄마 시장 가거나 이러면 뜯어가 보고 그냥 다시 붙여 물 뿌려놓고요.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미국에 아마존이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중고 비디오 샀다니까. 주문하면 한 달 걸려 배에 실어가지고 비디오를 보내줬어. 우린 영어를 못하니까 돈 띠까 싶어가지고 절대 10만원치 이상 주문 안 하고요. 그것도 내가 주문할 줄 몰라. 영어가 안 돼서. 그럼 잠수에 똑똑한 엄마들, 명문대 나온 엄마들이 요즘 파워 블로거들이 그 정리해 놓죠. 요즘 같은 직구 이런 거 막 어떻게 하는지 막 설명해 놓잖아. 저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잘못 오면 뭐 할 수 없이 하나 포기하고, 잘못 오면 이메일로 항의해야 되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우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저죠, 그저. 아니 영화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거 있잖아요. DVD 돈 주고 사면 바보야. 불법도 안 먹는다.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강의 촬영하는 저 엄마가 이 엄마평가 전문가인데, 저 엄마는 2.5TB를 구해놨어.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잠순의 책에 나오는 모든 영화, DVD를 다 구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젊은 엄마는 컴퓨터 좀 할 줄 알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면 우리한테 오면 돼. 그러니까 2단계에서 4단계로 저학년 때 시작하는 게 좋다. 이게 5단계예요. 이게 겨울왕국이죠. 프로즌, 토이스토리 이런 수준의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이 5단계 수준이에요. 뭐 고학년이 되면 이거 가야 되지만 저학년 때는 가능하면 쉬운 걸로 하는 게 좋다. 알죠? 이게 이제 6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영화들, 일반적인 영화들이죠. 이거 모노노케 히메 알아요? 원령공주라고. 일본의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분이 만드는 그 유명한 스튜디오 있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만들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게 마이 네이버 토토로, 내 이웃의 토토로 알죠? 그 영어 더빙판 이런 거 나중에 고학년 되면 그런 거 해도 되고, 뭐 일반적인 영화야 뭐 늘렸으니까 외국 영화 개봉한 거 다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다 볼 수 있어.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해리포터나 이런 걸 영어 동화책을 읽는 거야. 뭐 다 한 이야기지만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파닉스 효과가 발생해요. 집중 듣기가 뭔지 알죠? 동화책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 거. 이걸 하면 파닉스 효과가 발생하고 꾸준히 몇 달을 하게 되면 읽게 되고요. 쉬운 의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쉬운 동화책은 읽게 돼요. 그리고 아는 단어나 문장들이 늘어나죠. 그 해석 없는 거 당연하고, 뭐 직독직객해서 튼튼영어에서 직독직객하고 뭐 직독직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 해석하고 뭐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라. 자꾸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의 의미도 짐작하게 되죠. 뭐 이건 그 DVD 보기도 똑같지만, 그리고 시간이 그러면 쉬운 동화책을 계속 읽죠. 그럼 아이들의 레벨이 저절로 올라가요. 자, 이걸 전문적인 말로 수평선 읽기 또는 지평선 읽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평선 읽기가 뭔가 하면 지평선이 길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을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하늘과 땅은.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쉬워하는 레벨의 동화책을 계속 읽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레벨이 올라가요. 왜? 거기 나오는 의도를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엄마들이 억지로 레벨을 올리려고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애들 부담을 느끼죠. 애들이 쉬워 보이면, 쉬운 책을 계속 같은 레벨에서 읽다 보면, 이건 우리말 책이도 똑같아요. 쉬운 그림책을 계속 읽어주면요, 아이들이 시시하다고 해요, 어느 날.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면 너무 늦다고 해. 내가 이렇게 책 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레벨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벨이 올라가죠. 집중 듣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중 듣기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이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읽기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이건 우리 애기들이 우리 말문이 트이고 귀가 뚫힐 때쯤 해서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거 있죠.
보드북 같은 거 넘기면서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 그림책 읽어주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림 보고 이렇게 내용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우린 영어를 못하니까 성우의 힘을 빌리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모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마음과 목적이 같은 거죠. 꼭 짚어가면서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 처음에 알파벳을 짚어가면서 해야 돼. 왜냐면 처음에는 못 따라가거든.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아무리 빠른 것도 다 따라가요. 보통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같으면요 분당 200 몇십 단을 읽어줘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해보니까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빨라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부터 이제 우리 애는 실제로 영문고등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듣기 평가에서 우리 애가 가끔씩 하나씩 틀려요. 왜 틀린 줄 알아요? 학교 스피커로 나오는 듣기 평가 목소리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때 우리 애가 봄날이었는데 봄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창가로 봄 햇살을 즐기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놓쳤어. 그래가지고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를 너무 느려서 들을 수는 있지만 빨라서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집중도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쉬운 영어 동화책을 읽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쉬운 영어 동화책 계속 읽으면 되지. 계속 읽다 보면 지평성 읽기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말한 노블 동화책 수준을 읽게 되면 사실 수능 영어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때부터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심심할 때 뭐 DVD 한 편씩 봐주고 뭐 이런 수준. 중학교쯤 되면 중학교 2, 3학년 되면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되게 돼요. 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무슨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애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7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왜? 수학 공부가 제일 어렵고 난이도도 높고 양도 많고 그리고 대학을 결정하는 결정적 과목이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다 수학 공부해야 돼요. 영어가 시간 없어요. 근데 갈수록 영어가 쉬워지고 특별히 영어를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볍게 감을 유지해주는 정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볍게 감을 유지하는 정도 한다니까. 심심할 때 영어 동화책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날이 오기를 한 2년쯤 지나면 이렇게 돼요. 제대로 2년 딱 하면 해보고 정말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 가야 되니까 이게 다 생략하고 이거 책에 다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사진 찍건 안 해도 뭐라고?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게 엄마표 영어가 지금 대세예요, 대세. 그리고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엄마표 영어를 엄마들에게 가르쳐주는 학원도 생겼어. 알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남양주에서 어떤 분이 제 강의를 유튜브로 듣다가 너무 만나보고 싶다고 온 가족이 내려왔어요. 지난 주말에. 근데 이분한테 들었는데 수도권에는 이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할지를 엄마들에게 가르쳐준대.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들 모여가지고 배우고 DVD를 빌려가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14만원씩 내는 학원이 있어. 네이버 검색해봐요. 아이보람이라고.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 엄마 주장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후배도만 잠수의 후배예요. 딱 보니까 방법을 보면 우리가 15년 전에 했던 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15년 전에 하다가 이건 애들이 힘들다고 뺀 거 있잖아요. 때려치운 것도 막 지금 하고 있어.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대세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가 수도권 20개 있더라고. 아이보라 하면서. 대구도 생기면 엄마도 좋아할지도 몰라. 그 제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지금 제가 이거 실제로 정부에다가 지원 신청을 해놨어요. 제가 12년 동안 무료 공개 강의를 했다고 저 어린 서점에서 엄마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돕고 이런다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좋게 평가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을 잡았어요. 마을 공동체 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러면 정부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거기 남구에 우리 제 강의 듣는 엄마들하고 이제 이거 팀을 만들어야 돼. 혼자서 돈 벌어 먹으면 안 돼. 예.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저하고 제 강의 들었던 엄마들이 저를 신뢰하니까 같이 팀을 협동작업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남구에서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구시에 추천됐거든요.
대구시에서 3등을 했어. 대구시가 가진 이 마을기업 예산이 14팀을 지원할 수 있어. 그래서 14팀을 행정자치국에 추천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3등을 했어. 변수가 없으면 되겠죠. 그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내려와서 우리 인터뷰했어요. 너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안 망할 자신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어. 그 이제 다음 주쯤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마지막 최종 심사가 열려요. 통과하면 정부에서 첫 해 5천만 원 지원해줘. 그럼 제가 그 5천만 원 가지고 이 DVD 다 살라고. 영어 동화책하고 DVD 다 사놓고 임대료도 그걸로 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들이 이거 어려워하는 걸 도우려고 내가. 아니, 그 서울에 아이 보락하는 데도 있다는데, 그 제 새카만 후배거든요. 그 딱 읽어보니까 이거,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산다 싶더라고. 진짜 돈 좀 벌 거. 자, 너무 많은 걸 엄마들한테 지금 다 말하면 머리 터지니까 좀 요만큼만 하고. 자,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1년을 그 책에서는 적응과정이라고 불러요. 적응과정. 적응과정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 DVD 보기는, 흘려듣기는 자막 없이 DVD 보는데 익숙하는 것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엄마의 임무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DVD를 잘 골라주는 거. 요게 첫 해의 목표예요. DVD 보기에서는. 요게 잘 되면, 한 달이나 2달이나 석 달이나 어느 집마다 다르지만, 잘 되면 뭐예요? 집중 듣기를 추가하는 거라. 집중 듣기는 영어 소리에 친숙해지는 것이 첫째 목표고, 그 다음 하나는 장차 쉬운 영어 책을 읽게 하는 거. 이게 목표죠. 그래서 DVD 보기가 잘 되면 2달이나 석 달 후에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또 이게 꾸준히 몇 달 지나서 뭐 해요?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를 추가하는 거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짧게 하는 거, 짧게. 집중 듣기나, 저학년 같으면 집중 듣기는 10분에 15분. 영어 책 읽기도 같은 몇 달 후에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영어 노출이 늘어나죠. 15분, 30분 늘어나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DVD가 나타나면 그거 녹음 떠가지고, 요즘은 컴퓨터로 녹음하면 되니까, 그죠? 영화를 컴퓨터에 틀어놓고 녹음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나? 다음 파트 레코더, 다음에 가면 기본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는 다음 파트 레코더 이런 게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거 많지만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 그런 걸로 녹음 뜨면 돼요. 녹음 떠가지고 휴대폰이나 MP3에 담아서 듣거나, 그죠? USB에 담아서 어디 가족 여행을 다닐 때나 이럴 때 듣거나 하면 되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노출 시간은 점점 늘어나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 첫 1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요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랑 단지 교재의 레벨만 좀 올라가는 거죠. 애가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것만 배우고, 복잡한 게 아니라 요 3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3년을 하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교재는 바뀌는 거죠. DVD 보기도 처음에는 예를 2단계, 3단계 쉬운 것으로 했다면 3년 후에는 일반 영화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재 내용만 바뀌지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이 지나면 다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어떤 레벨을 넘었었어. 귀가 뚫혔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영어 동화책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심심풀이로 감을 유지하는 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드는 게 첫째 좋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하면요, 아까 사교육비 얼마? 영유부터 시작해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다 치우고, 뭐 중요한 시기에 뭐 초등 고학년 중학생 때만 학원을 다녀도 2천만 원을 붙인다니까. 아니면 학습지 한다고 칩시다. 한 달에 눈높이 영어 하는데 얼만데요? 한 5만 원 하나? 예? 안 해봐서 몰라? 3만 얼마예요? 오, 싸네. 그래, 3만 얼마, 1년에 30만 원, 10년이면 300만 원. 그거 되게 싸다. 근데 이건 더 싸지. DVD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영어 동화책만 좀 빌리든지 사든지 해야 되죠. 예? 집중 듣기 할 때 필요한 거. 음원도 사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MP3. 근데 책은 훔치든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책은 좀 필요할 때 사야 되죠. 아니면 주변에 영어 도서관이나 또 원도서관 같은 데서 빌리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 마을 기업을 문 열면 혹시 빌려줄지 몰라요. 그 마을 기업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싸게? 우리 비싸게 받으려고. 네? 싸게 받은 엄마들 싸구려 취급할까봐. 제가 그 장순회 사이트 원조예요, 원조. 대구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유명하고. 그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고등학교 때는 잠순회 사이트 서울에 3년이나 연속 올라가서 그 회원들 대상 강의하고 그랬어요. 명예회원 투표해가지고 제가 탑10 안에 들었고, 다 엄마들인데. 지금도 제대하면 말하면 잠순회 제대로 한 사람들 다 알아요. 전설의 그리운 번님. 제 대학이 그리운 것이고. 이건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마을기업 하려고 했거든. 저 남구 효성타운 중앙에 독서실 빌려가지고. 근데 이게 못 빌려준대. 구청에서 용도 변경이 안 되죠. 그건 뭐 주민복리시설이라서 영리시설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 여기에요. 요 골목 안에. 장차 할지 모르니까 저하고 인연을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강의를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수학공부법은 수학공부법, 잠수의 영어공부는 영어공부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들이 저기 다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오늘 강의도 내일쯤 올릴 거라. 학교 강의는 근데 별로 한 번 하고 마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말죠. 근데 어린이 서점 강의는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서점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학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제 알리겠죠. 그래서 혹시 그 전에라도 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카페에도 물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셨어요. 요즘은 제 동영상 강의들을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동영상 기자들을 사서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올리고 그래요. 한 3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우리 카페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잠순의 영어공부를 강의하는 사람이 전국에 저밖에 없어. 잠수님은 있는데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요. 잠수네라는 사이트 안에서만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책이 나올 때마다 대형 서점 같은 데 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책 소개를 하고 이런 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엄마표 영어공부법을 강의하고 공개하는 데가 전국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다음 카페 기분 나빠서 못 들어오겠거든. 네가 그 카페 회원 쪽수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으시면 카페에 들어오지 말고 유튜브에서 바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잠순의 영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부 제 강의에요. 뭐 얼굴 꼴보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엄마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교육비 안 들이고 장기적으로 훨씬 쉽고 근데 엄마들 두려워서 못하더라고. 과연 될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베르니케 영역이나 브로카 영역에 손상만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면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카페, 황당한 카페 가면 이렇게 질문해. 혹시 여기 잠수는 해보신 분 있어요? 그거 진짜 돼요? 이렇게 한다? 그건 잠수는 와서 물어야 되는데 이상한 증권 카페 이런 데 가서 물어요. 그럼 거기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엄마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진짜 똑똑한 엄마들이나 별나던 엄마들만 하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막 진짜 만나면 막 답답해 죽겠어. 이거 인간이라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엄마들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야. 왜? 옆집 옆에 애들 학원 다니면서 단어 외우고 있거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애는 DVD 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놀고 있어. 그건 불안한 거라. 그래서 혼자 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옆불떼기 옆에 엄마들 같이 해야 망해도 같이 망해야 되는데 내만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엄마들의 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시거나 하면서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우리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 사실은 확신이고 나발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학습하는 영어를 해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도 또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저는 정말 처음으로 그 솔빛 엄마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말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5살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도 영어는 아무 걱정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는데 그거 전부 외고 출신이에요. 80% 외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원 외고, 명덕 외고, 한영 외고, 용인 외고, 우리나라 4대 외고거든. 그 출신들이 막 전국적으로 빡빡한 애들이 다 와 있어요. 그 우리 애가 하루는 충격받고 와가지고 아빠 이제 강의하면서 잠수내 하락하지 말고 호주 보내라 하라 그래. 왜? 하루는 어떤 애가 주고반 애가 수업하는데 호주에서 10년 살다 온 놈이 프레젠테이션 한 거야. 호주에서 10년 살다 왔으니까 영어가 얼마나 유창하겠어요. 그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쫙 하니까 제가 열등감 느낀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잠수내 하락하지 말고 이제 호주 보내라 그래. 호주 보냈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왜 할래 하면서 너무 속상하게 한 거죠. 그 니는 걔가 호주에서 영어 10년 동안 배울 동안 니는 그 소중한 우리말 책 읽기를 원도 한도 없이 충분히 했다. 이건 눈에 드러나지 않는 너의 자산이다. 내가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 물론 영어만 생각하면 외국에 나가서 아예 살아보면 돼. 이게 최선이에요. 언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후퇴하지 않는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의 시작은 DVD 보기다. 뭐 점수 걱정 안 하시면 DVD만 보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시험 점수 걱정 안 하면 DVD 보기만 계속해도 의사소통하는 거 끝나요. 아주 그건 쉬운 일이에요. 사실 계속하는 공부 진짜 가능성 없고 맨날 뭐 사고만 치고 축구만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공부 시키지 마요. 영어 공부 학원 돈 들이지 말고 그냥 DVD만 실컷 봐라. 그래 하라니까. 그거 한 3년 해보면요 영어는 끝났던데. 가장 쉬운 방법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읽기를 통해서 이왕이면 시험 문제도 좀 맞추고 싶다면 아까 말한 집중 듣기와 영어 책 읽기를 차례대로 추가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뭐 하시다가 뭐 아니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카페 들어가서 질문하시거나 카톡 날리시고. 제 카톡 친구 1,400명 있어요. 제 중고등학교도 안 다녔는데 학교 친구 없어요. 근데 제 카톡 친구 1,400명이야. 왜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제 강의 엄마들이 다 제 번호를 저장하거든. 그럼 자동으로 카톡에서 푸시 하잖아요. 지만 저장하면 돼. 나는 몰라도. 그러면 제게 친구 추천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뭐 베트남에서도 저한테 카톡 와요. 베트남 교포가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듣고 한 1년쯤 들으면 중독되거든.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혹시 우리가 말기업을 시작하게 되면 놀러 오세요. 그러면 또 꼭 거기에 애를 보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엄마들이 직접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집에서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